대한민국! 호날두는 귀화시켜야 되겠는데요. 샘 오치리의 복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전 국민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지만 축알못입니다. 축구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 축구가 사실 한 10년 정도 성적을 국제대회에서 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저도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 살아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경기는 성적이 나와야, 그리고 선수들이 잘해줘야만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월드컵이 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뭐 국가대표 평가전도 많이 했고 경기들이 열렸었잖아요. 뭐 월드컵 관련된 뭐 기사라든지 뉴스 보도가 됐을 텐데 사실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요 근 2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기도 했고, 한 달 전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국가대표 또 월드컵 경기하면 뭐 TV 보고 응원해야지 정도지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 몇 번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성적을 못 냈었잖아요.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선수들의 흐름,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하지만 또 유튜버로서 어제 경기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예전 같으면 투지, 근성 이런 것들에 열광을 했었어요. 2000년도 전에 월드컵, 저는 이제 학생 때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시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랐고, 그때는 막 대한민국 축구가 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코너킥이라든지 뭐 프리킥이라든지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잘 넣고, 하지만 좀 패스가 안 되고 고질적으로 골대 앞에서 뻥축구, 하늘로 이렇게 공 쏴버리고 결정력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월드컵 때 제가 대한민국 그 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느낀 거는, 와, 대한민국 축구가 엄청나게 변했구나. 모르는 제가 봐도 짧은 공간에서 패스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는 패스 한 두세 번 하면 뺏기는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했어요. 근데 어제 경기만 해도 정말 너무 패스가 잘 되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백패스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백패스를 하고 중간에 넘어오다가 매번 공을 뺏기던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백패스를 해서 빌드업을 시켜서 문전으로 이렇게 공을 올리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축구가 재밌어졌어요. 저 처음에 우루과이전에서 0대0으로 비겼잖아요. 잘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경기를 보고는 좀 졸았어요. 제가 기회도 있었지만 골이 안 나다 보니까 사실은 재미가 없었고, 저도 막 피곤한 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졸았거든요. 근데 가나전에서 경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실점을 하고 이거 끝났구나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조규성 선수, 그 선수가 사실 들어올 때도 저도 눈에 딱 보이더라고. 저 친구 뭐지?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인스타그램 보니까 팔로워가 100만이 넘어버렸다. 저 선수 누구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한 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2골을 넣어버리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격이 좀 살아나고, 아쉽게 가나한테 또 한 골을 뺏겼잖아요. 너무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그래 지더라도 이렇게 좀 재밌게 싸우고 답답하지 않는 그런 축구를 했을 때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이 월드컵 끝나고 나서 뭐 축구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월드컵 때라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다음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그런 월드컵이고 경기여야 되잖아요.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번 포르투갈전은 뭐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응원 열심히 하자.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쉽지는 않잖아요. 피파 랭킹 9위기도 하고 워낙 네임밸류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포르투갈은 진출되어 있고 뭐 우루과이와 가나의 상황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우의 수 같은 거는 따지고 보질 않았고, 그냥 대한민국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밌는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경기를 해줬고, 역시나 또 한 골을 먼저 뺏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우리의 날두가, 우리 호날두가
역시 대한민국의 그 노쇼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뭐 날강두라고 너무 말이 많았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었잖아요, 호날두가. 그래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강두가 한 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에서 우리 호날두 그만 용서해줘야 된다, 우리한테 어시스트 하나 해주지 않았냐, 기가 막히게 되게 치욕적인 그 어시스트를 해줬던 그 모습이 우리의 추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화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격이 너무 살아나고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우루과이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루과이가 2골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그림인가 그랬는데 해설에 설명을 해주니까 뭐 우리나라가 1점 차로 이겼을 때 우루과이가 가나랑 요 상황 유지가 됐을 때 우리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그게 쉽습니까? 그 한 번 한 번 들어오는 포르투갈의 그 공격력, 거의 골대에서 골을 넣을 것 같은 그런 폼에 모든 슈팅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되고 무서운 상황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호날두도 확실히 폼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옵사이드를 엄청 하더라고요. 포르투갈 쪽에서 옵사이드를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공격 한 번씩 할 때마다 사실 철렁철렁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역습에 많이 당했고 가나한테도 너무 쉽게 골을 뺏겼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될 일이었는지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고 황희찬이 나왔잖아요. 황희찬이 부상 때문에 못 나왔었고 사실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황희찬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3차전에. 근데 결국은 안 나왔었는데 나오자마자 뭔가 기회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마치 이강인 선수가 그 두 번째 가나전에 교체 출전해가지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골을 만든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 뭔가 활력이 넘치고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그리고 그렇게도 사람들이 좀 욕을 했던 손흥민 선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다친 상황에서는 사실 선수가 선수 생명이라든지 앞으로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자기 몸값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월드컵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이 선수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손흥민을 욕하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시야가 되게 불편한 상황에서 나와서 적응을 해서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진짜 월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수들을 그렇게 질주해서 몰고 가서 다리 사이로 그렇게 패스를 빼주는 거는 와, 이거는 진짜. 그리고 또 가나가 계속해서 우루과이한테 실점을 뺏기지 않고 마지막에 우리 경기가 승리로 확정이 되고 이기고 나서도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 숨죽이고 우리들도 막 그 8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실점할 위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진짜 와,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 그림으로 대한민국 16강을 진출하게 되니까 와, 이게 축구를 또 보는 재미가 생기네요. 2002년에 미쳐버렸던 한일 월드컵의 그런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진짜로 너무나 영화 같았고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6강을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너무나 고생 많았고 모든 선수가 다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 한 명이 자기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해줬고 마지막 경기 때 그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막 몸이 부셔져라 뛰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2번 싸워서 2번을 이겼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포르투갈도 16강 진출했지만 대한민국한테 2번 발목 잡혔던 거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축구 전문가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오늘만큼은 좀 국뽕에 취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체육관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 프로그램도 제가 대한민국 16강 기념으로 만들었어요. 16라운드의 운동을 하고 7개 셔틀런, 뭐 축구 선수들 달리기 많이 하니까 9개 캐틀벨 스윙, 그 다음에 11개 버피, 종합 체력 운동으로 좋은 버피, 최대한 빨리 끝내기를 하는 운동인데 이 타임캡이 전후반 이 시간처럼 45분이고요 7, 9, 11 뭡니까? 7번 손흥민 등번호, 9번 조규성, 11번 황희찬. 대한민국이 16강을 나가는데 주역이었던 선수들의 등번호를 베이스로 해서 운동 프로그램 만들었고 또 우리 체육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45분 동안. 너무나 기쁜 날이고 대한민국이 16강전에서도 정말 멋진 경기, 뭐 이겨라, 지면 안 된다, 뭐 욕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경기 해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멋진 경기 펼쳐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0으로 져서 가나가 또 우리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세모치리의 복귀를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거는 이거는 좀 농담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승리했고 되게 멋진 경기를 했고 대한민국 축구의 변화를 봤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대한민국 축구 응원해 주시고요. 16강에서 브라질 깨부실 수 있게 우리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벅찬 감동을 뒤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대한민국